평가가 엇갈리는데 다른 후보들의 포스터하고 차별화됐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관심을 많이 네네. 받았고요. 당명을 빼면 되냐 이런 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당 로고가 어깨띠 가운데 들어가 있고 또 당 색깔이 초록색인데 초록색을 전반적으로 다 썼고 국민이 이긴다에 국민 네네네. 당 이름과 연계돼 있으니까 네네. 그거 가지고 뭐 크게 흠잡을 일은 아니라고 봐요. 다만 제가 좀 재밌게 본 거는 이렇게 V자로. V3 아, 본인 만들었던 그 바이러스? V3라는 얘기도 좀 있고 그다음에 좌우가 바뀌었어요 사진이. 그러니까 가르마가 왼쪽 가르마거든요. 네네. 안철수 후보가. 근데 그 포스터 사진은 오른쪽 가르마로 돼 있어요. 바꿔서 아하. 게재했죠. 그건 무슨 의미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연구를 했겠죠. 각도라든가 얼굴을 좀 그러니까. 작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또 주먹을 다 드러내는 것보다는 한쪽 주먹만 드러내고 한쪽 주먹은 잘려 나갔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안철수 할 때 글자 끝도 좀 잘려 나가게 만듭니다. 굉장히 현대적 감각으로 만든 포스터인데 사진을 쫙 놔놓고 보면 왼쪽 오른쪽 두 분은 얼굴인데 중간에 딱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겼다. 튀어 보이죠. 일단 포스터를 쫙 보는 순간에 제일 먼저 그 사진이 눈에 들어오도록 만들어놨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두 분은 뭐 마음에 드세요? 난 나 같으면 그래서 그렇게 너무 튀는 사진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대통령 후보는 사실은 인지도가 높은 사람은 포스터가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신인들이나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은 포스터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반면 지금 안철수, 문재인, 홍준표 그렇죠. 이런 예. 분들은 사실은 포스터로 그거를 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의 포스터보다 눈에 띄기로 치면 조원진 후보 포스터가 곰돌이가 같이 나와요. 포스터에. 아, 저도 그 사진을 못 봤는데 그런데 오늘 포스터는 네, 그게 제일 눈에 띄더라고요. 아니 얼굴이 알려진 뭐 분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한 장의 사진이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는 이미지는 대단합니다. 대단한 뇌리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논문으로 검증된 바는 아니지만 어떻든 득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튀니까 찬반은 뭐 당연히 있을 거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느 포스터 사진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봤을 때 조원진. 사진빨 뭐 이런 거 봤어요. 조원진. 조원진. 네, 그래서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이게 홍준표 후보 사진을 뽀샵을 너무 많이 한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내가 강렬하게 받았고 사진으로 보면요 솔직히 말해서 안철수 후보가 성공한 겁니다 포스터는요. 이 왜 그런가 하면 보는 사람들에게 승리의 후보 이 이미지를 계속 심어주거든요. 일단 노이즈 마케팅 성공한 것만 해도 성공한 거지 뭐. 일단 아이디어가 굉장히 돋보였다. 나는 국민을 대표하고 문재인은 개파를 대표한다.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 슬로건 자체에서는 이게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런 문제가 있고. 홍준표 후보 당당한 서민 대통령은 본인의 지향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이분이 친서민적인 정책을 갖고 있냐 아니냐 떠나서 홍준표 후보 자신의 자기 정체성을 여기서 자기가 고백하는 걸어온 길, 거고요. 예. 네. 거기 하나 더 보태자면 당당한 서민 대통령이 있거든요. 이 당당한 하는 것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안 당당하다는 거죠. 처지를 반영하는 거예요. 이 지금 탄핵 정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함께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러니까 코너에 몰려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현재의 정치적 그 위치를 자각한 끝에 나온 거예요. 이 맞아요. 당당한. 그리고 당당한 유승민 후보 보수의 새 희망이 있었던 네, 이 이거, 슬로건인데 예. 보수의 주도권을 찾는 게 이번 대선 잡겠다. 출마의 목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대선 그래서 후에. 이 슬로건에는 자유한국당의 차별성을 드러내려 하는 것이고 이 포스터에 보면 본인의 이제 이력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하고 좀 틀려요. 미국 유학 가고 경제 전문가고 뭐. 경제 전문 이 본인의 이력을 강조를 한 것은 역시 제가 보기에도 차차기죠. 예. 차차기를 노리는 그런 것인지 아니면 바른 정당으로 앞으로 새로운 보수 세력을 건설하겠다 여기에 네. 방침을 찍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는 장기전을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번 대선에 자기 정생명을 걸었다기보다는 앞으로 쭉 길게 정치를 해나가면서 네. 이 바른정당과 유승민이라는 정치인이 길게 보고 할 때 지금 과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네네. 거고요. 심상정 후보의 노동이 당당한 나라 이거는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보면 색깔론이라든가 이념적인 대립이 심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네네. 노동자라는 말도 한때 못 쓰게 했잖아요. 근데 일하는 게 원래 우리 인간에게는 제일 당당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진보 정당의 중심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시민들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이 슬로건들을 보면 진짜 각 후보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중장기적인 지향
현재의 과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압축해서 보여주는 나름 거라고 뭐 봐요. 고심 끝에 다 잘 네. 내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 자 결론적으로 보면 참 슬로건 하나는 내가 보기엔 다 실패했다. 아 실패예요? 예,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저는 다 예, 괜찮던데. 다른 후보들하고 차별성을 보이면서 대중을 흡인하는 아하. 예, 압축되고 강렬하고 기억에 남을 만한 슬로건은 보이지 않았다. 굉장히 어려운 건데 어쨌든 그런 걸 예. 해내야 된다는 말씀. 슬로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 슬로건은 우리가 정치 행위에 있어서 선전 부분이거든요. 나치처럼 슬로건을 적절하게 이용을 한 그러한 정권이 없었어요. 나치가 말한 슬로건이 뭔가 하면 정보의 단순화 반복이에요. 단순화 반복. 그 후보에 관한 정보를 단순화시키고 그걸 반복을 하도록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슬로건에 익숙해지고 그 슬로건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우리 모두가 똑같이 잘못 생각할 리가 없다. 어떤 공감대가 확산이 되는 거예요. 슬로건은 어떻든 본인의 어떤 이미지 혹은 생각, 정책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단순화하고 반복하기 좋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후보께 묻겠습니다. 제가 그 문재인 후보한테 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잠깐 제가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께서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주도권 토론이 아니지 제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또 신통께서 제가 계속 판단하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답을 드리고 다시 다른 분에게 질문을 하거나 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만 마치 주도권 토론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조금 시간을 내려주십시오. 제가 물으면 간단히 북한이 주적입니까?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주적.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직 대통령 안 되셨으니까 지금 그래도 생각 대통령이 될 사람이죠. 아니 대통령은 앞으로 그래요. 대통령 남북 관계를 되시기 전에 풀어가야 될 사람이에요. 대통령 되시기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 주적이다 이래 나오는데 국방부로서는 할 일이죠. 그러나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문 후보님께서 지금 대통령 벌써 되셨습니까? 그렇게 강요하지 마시죠. 왜냐하면 강요가 아니라 우리 유 후보님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되시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가야 될 입장이에요. 필요할 때는 남북 정상회담도 필요한 아닙니다. 것이고 대한민국 그래서 정부- 국방부가 할 일이 있고 예. 대통령이 할 일은 따로 있는 것이죠. 아니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문서에 북한군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북한군을 주적을 주적이라고 못한다? 그거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 말에 대해서 거짓말 그거 책임지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지난번에도 책임지라고 하더만은 아니 도대체 이건 무슨 토론하면서 대북 혀가 송금이 거짓말이라고 도대체 말을 몇 년 하더라고요. 지난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 잠깐만요. 지금 예? 대북 송금이 도대체 몇 년 지난 얘기입니까? 자. 매 선거 때마다 그 대북 송금을 아직도 우려먹습니까? 국민들 실망할 겁니다. 앞으로 대통령 돼서 뭘 할 것인지를 말씀하셔야지. 그 선거 때마다 대북 송금 얘기 계속 재탕삼탕하면 그 무능한 대통령들이지 뭐예요, 그게. 안철수 후보님의 문제 인식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인식이면 여기 질문. 죄송합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님인데 문자 폭탄이라든지 또는 그 저기 뭐 막말 같은 것들이 왜 양념이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경선 기간 동안에 후보들 간의 치열한 논쟁이 경선을 흥미있게 하는 양념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자, 됐습니다. 예. 확정 판결이 안 날 때는 당원권 정지 상태가 계속되는 겁니다. 기소인 동시에 당원권 정지죠, 홍 후보님. 아니 여기는 아예 시간이 없는데 왜 자꾸 말을 하게 해요? 네. 내 참 꼭 이정이 보는 것 같아서 내 주적은 적입니다. 아니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보세요. 어이가 없어요. 설명을. 어이가 이것도 서구에서 이미 많이 썼던 겁니다. 스웨덴에서 온건당이 많이 내세웠던 그러니까 거고. 온건 보수 정당으로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는 길게 본다는 얘기예요, 길게 현대적인 본다는 얘기예요. 중도 보수 예. 정당으로 바른 정당과 자기 자신의 입지를 앞으로 가져가고 싶은 체제 거예요. 개선하겠다는 얘기군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보수로 안 보이는 거지. 유승민 후보가 보수라는 게 맨날 안보 이런 것만 할 게 아니고 이렇게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보수가 돼야 된다 해서 이걸 1번으로 건 거예요. 마지막으로 심상정 후보. 심상정 후보는 국민주권형 정치개혁을 걸었는데요.
사실 피부에 가장 와닿지 않는 그렇죠. 이 일본 공약이에요. 그렇죠. 예. 또 국민투표 대상이 우리 헌법에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확대를 하는 뭐 이런 내용들인데 좀 피부에 와닿는 이 공약으로 일본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 왜 이런 걸 내냐 하면 네. 이게 이제 다른 건데 진보 정당이 다른 후보들은 자동차를 예를 들면 우리는 세단을 뽑아서 새 차를 공급하겠습니다. 우리는 뭐 RV를 SUV를 공급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을 공급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본 공약이 다 직접적으로 정책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들에게 네네네. 바로 다가가는 내용이에요. 유권자들에게. 근데 이 심상정 후보 이 공약은 지금 우리 정치에서 제공하는 상품이 좀 불량인 이유가 생산 라인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제품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제 정치의 생산 라인이 지금 불량이기 때문에 계속 불량품이 나간다는 문제 의식이에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거를 좀 개선하려면 생산 라인을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국민들은 신차 좋은 거 나온 걸 기다리지 생산 라인 문제는 관심이 없어요. 아, 그런데 하여튼 자동차에 비하자면요. 이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일자리 늘리겠다 하는 건 차의 엔진부터 좀 더 개선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우리 자동차가 달리는데 너무 위험하니까 이 브레이크 장치라든가 좀 안전도를 높이겠다. 그리고 앞에 에어백이 잘 터지는 이런 차 만들겠다는 거예요. 홍준표도 역시 마찬가지고. 유승민 후보는 인테리어를 좀 잘해요. 승차감이겠죠. 뭐 그렇게 따지면. 이거 승차감도 좋고 이제 운전자 친화적인. 운전 친화적인 맞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생산 라인을 기본적으로 생산 라인만 바꿔야 자동차 되는 생산 라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일 레디컬한 거예요. 근본적인 거예요. 근데 표는 안 와. 예, 레디컬 하다는 말은